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제유가 3% 넘게 급락, 이란 이스라엘 전쟁 없다. 국제유가가 현지 시간 17일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란이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 보복 공습을 가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이제 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대규모 보복 공습을 이스라엘이 미국과 중동 지역 우방에 힘을 더해 99% 차단한 데다 이스라엘의 추가 보복에 대해 국내외에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양국 간 전면전 가능성은 이제 없다는 판단이 주류가 됐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조정에도 실적주는 사들였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면서 국내 증시가 조정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4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아치우는 셀코리아에 나섰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국내 투자 수익을 달러로 바꿔 본국에 보내는 외국인으로서는 환차손에 노출돼 투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국내 주식을 내다 파는 와중에도 고환율 환경이 실적에 도움이 되는 기업의 주식은 사들이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강달러 지속에 곧버스 탄 개미 속탄다. 한 달 수익률 마이너스 10%. 원달러 환율이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며 17개월 만에 1,370원대를 넘어서는 등 빠르게 치솟으며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 인버스 ETF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키움 자산운용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곧버스 ETF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9.61%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을 훨씬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 ETF의 3개월, 6개월 수익률도 각각 9.92%, 마이너스 8.14%로 마이너스입니다. 연초 이후 수익률도 마이너스 13.69%에 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개장 전 꼼꼼하게 전략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더불어서 삼성TV 플러스 519번 그리고 삼성TV 플러스 앱을 통해서도 서울경제TV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장 분위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강달러 우려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더해졌는데요. 시장은 확실한 호재를 찾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특히 0.2% 내린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79% 내리면서 826.41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자리를 해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의 낙폭이 상당했습니다. 어제장 1% 넘게 빠지면서 삼성전자, 팔만전자를 내려앉았는데요. 현재 0.63% 상승 탄력 보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업종 쪽의 부진으로 어제 하락 흐름 보였는데 오늘도 역시 2% 가까운 약세 흐름 보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1% 정도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증권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실적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차부터 네이버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어제장에 고환율에 오히려 조화를 맺혔지만 엔화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차 0.43%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도 1.24% 강세 흐름 보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증권가에서 동사의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 가까운 약세 흐름 보이면서 36만 7,500원 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 자리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거래 정지 중인 가운데 에코프로 BM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장중에 1% 넘게 오름폭을 키웠지만 하락 반전하면서 에코프로 BM 장을 마쳤었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살펴볼까요? 알테오젠 어제장에도 4% 넘게 빠졌지만 외국인이 물량을 대거 담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알테오젠 0.5% 소폭 내리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HPSP부터 신성 델타테크까지 나왔습니다. HPSP 어제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에 하락을 했지만 마감 직전에 3% 넘는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현재 1% 가까운 약세를 보이면서 42,000원 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지수 만나봤습니다. 개장 전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모레퍼시픽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증시가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화장품주들은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고요. 특히 기관이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매수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실적입니다. 시장이 좀 안 좋아질수록 다시 가장 중요한 실적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화장품주는 실적이 잘 나오는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대표적인 좀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 우선 1분기 같은 경우 국내와 해외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 면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0% 이상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미국에서 항공주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예상보다 여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었다. 이런 분석들이 있으면서 항공주들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전일 미국장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국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객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면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면세가 늘어났지만 국내에서 온라인 판매라든지 방판이라든지 백화점 모두 다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이 면세가 많이 늘면서 이 나머지 부분들을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나머지의 약세를 모두 방어할 정도로 면세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해외 같은 경우는 북미와 유럽 모두 이 라네즈의 신제품 호조에 힘입어서 미국과 유럽 모두 다 30% 이상 큰 폭으로 성장하는 강세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근데 이 아쉬운 점이 있었죠.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 중국만 빼고 나면 국내도 좋았고요. 해외도 다 좋았는데 중국이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국은 2분기 흑자 전환이 상당히 좀 유력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중국까지 흑자 전환한다 그러면 화장품주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 판매 채널이 다변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좀 쏠렸던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보면 거의 정고점 부근입니다. 정고점이 한 14만 5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차트를 쭉 당겨보면 여전히 좀 가격적으로 좀 낮은 수준이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가격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모레퍼시픽 살펴봤습니다. 1분기에 면세가 좀 호조를 보였고 특히나 백화점과 온라인 부분이 방어를 해줬습니다. 2분기에는 중국 쪽에 대한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담아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필라 홀딩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필라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가도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국내 같은 경우 사실 적자 전환을 예상하는 이 증권사들이 좀 많은데 흑자가 나더라도 거의 BEP 정도 수준이고요. 뭐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적자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죠. 그래 수수료와 판관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가 이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필라홀딩스의 문제는 뭐 국내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23년도에 보여줬지만 미국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재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재고가 많았다면 재고를 줄여야죠. 재고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 금융회사로 치면 충당금 같은 이런 존재가 되는데요. 이 재고를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 소진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많이 낮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격을 굉장히 좀 많이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면서 미국 쪽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었는데 24년도는 미국의 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 쪽의 적자가 축소가 되고 미국의 영향 국내도 당연히 안 받을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24년도는 국내가 빠른 속도로 돌아서고 미국 쪽에서의 적자가 빠른 속도로 좀 축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이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는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주주 환원책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 쪽에 있어서의 적자가 빠른 속도로 축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바닥권까지 좀 내려왔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서 이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이런 배당 확대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확대가 됐죠. 21년도에 20% 초반이었던 대주주 지분이 23년도에 30%대 중반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주주도 이만큼 이 회사의 주가가 바닥권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점.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 방어주적인 성격으로 필라홀딩스 좀 담으셔도 좀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지금 주가가 사실 실적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실적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이 필라홀딩스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18일 목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일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2,600선을 내줬는데요. 이는 지난 2월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이에 더해서 간밤 미증시 역시 3대 지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ASML이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업종 위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예측가에서도 양시장 하락 출발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 어떤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예측과는 다르게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44% 상승 탄력 보이면서 2,595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4% 강보합권에서 거래 끊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JNTC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인데요. 차트를 보면 상당히 고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3.59% 약세 흐름 보이면서 21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옵틱스입니다. 역시 유리기판 관련주의 대장주입니다. 최근 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역시 0.7% 소폭 내리면서 27,900원 선에서 개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DIT입니다. 반도체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개발 및 양산하는 기업입니다. 어제 상한가 살짝 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5.16% 강세 흐름 보이면서 29,550원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투자 재개에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2.22% 소폭 내리면서 11,4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역시 유리기판 관련주 YC캠입니다. 전일 VI 발동되면서 15%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2.92%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31,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 만나봤고요. 개장 분위기 이가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종목들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1위도 역시나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8만 원 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종가상 78,900원에 형성을 했는데요. 호재는 있었습니다. 어제 업계 최초의 LPDDR5X D램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수는 좀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 하락하면서 7만 원 선에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78,500원 선에서 오늘 출발하고 있습니다. HLB는 0.21%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그동안 좀 많이 내렸었는데 1.7% 정도 상승합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은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 낙폭은 좀 키워가면서 1.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ASML의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대형주들 위주로는 좀 힘이 좀 빠지게끔 만드는 뉴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미반도체도 0.5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성델타테크도 오늘 3.1%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YC캠도 3.2%, 피롭틱스, 유리기판 관련주 어제도 좀 시세 내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합니다. 0.71%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로템도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이 어제 중국과 2,560억 원 규모의 철도 계약을 철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로템이 여기에다가 비딩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75%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도 2%, DIT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은강 앵커가 설명해 준 것처럼 레이저 어닐링 장비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에서 TP 상향하는 리포트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6.5% 정도 상승하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HB테크놀로지는 오늘 좀 빠지네요. 전반적으로 오늘 유리기판 주들이 좀 약세 보이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별로 어떤 섹터가 좀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오르는 쪽은 철강, 금속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사마, 알루미늄, 그리고 한일, 철강 이런 종목들 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바이든 대통령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기존보다 한 3배 정도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해서 관련주도 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새벽 사이에는 로이터 통신에서 양면으로 되어 있는 태양광 패널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단독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태양광 관련주들의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가스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은 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도 0.4% 정도 상승합니다. 운수 장비 쪽 보면 현대차도 오늘 강하네요. 2.1% 정도 상승하고요. 기아도 0.62%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쪽도 금속입니다. 오늘 보시면 동국산업 2.5% 정도,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 2.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일반 전기 전자 쪽에서도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 서비스 오늘장까지 이어갑니다. CCS 같은 경우에 4.2%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CJ ENM도 1.3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 안에서 좀 떨어지는 섹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섹터가 더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빠지는 쪽이 의료 정밀 그리고 섬유 의복 쪽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빠지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쪽이 좀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게 밀리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MK전자 1.2% 정도, PSK홀딩스 후공정 관련된 종목인데 0.74% 정도 하락합니다. 이오테크닉스도 0.61%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금속도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원익 QNC가 1.6%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하는 섹터가 조금 더 많이 보인다라는 점도 챙겨드리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일단 수급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 쪽에서 보자면 오늘 금융 투자 쪽에서 강하게 들어오고요. 연기금 쪽에서도 오늘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면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소폭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물량 좀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오늘 좀 덜어내면서 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 금융 투자 쪽에서 가장 많이 담아내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테마
테마별로 움직이는 쪽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쪽으로 보시면 일단 테마 쪽에서 오늘 철강 중소형 관련주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관련해서 철강이나 알루미늄 쪽으로 오늘 시세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선도 잘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기 장비 쪽도 함께 시세 받아가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일단 전선 관련주들 함께 좀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으로는 기아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도 함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제 코스피가 2600선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과매도 구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봤을 땐 추가 하락을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는지, 저항선은 어디까지로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종목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ASML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좀 많이 냉각이 됐죠. 사실은 반도체가 하락하지 않았으면 미국 증시 반도체 빼면 그렇게 나쁜 증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의 비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반도체로 인한 그런 하락을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도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3월달 주가를 바라봤을 때에는 반도체가 국내에서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등이 같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전기전자의 매수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점. 근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할 가능성은 높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로 좀 돌아보면은 이 지수가 이제는 이평선들 거의 다 이 밑으로 떼고 내려왔죠. 그러면서 2600선 아래에 보면은 2570포인트 정도가 지금 121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1선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전일 2600선, 심리적으로는 저항선으로 여겨진 2600선이 깨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포스러웠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은 굉장히 클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은 또 낮습니다. 금리 인하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여기서 또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낮다라는 점. 그러면 지수가 다시 또 박스권에 갇히게 되겠죠. 좀 답답은 하겠지만 이 안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 일어날 거고 종목별 차별화의 핵심 키워드는 실적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확실히 좋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개선이 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이야기 함께 좀 들어봤고요. 오늘 많이 움직이는 테마 쪽으로 보면 철강 쪽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관련해서 알루미늄까지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 단독 보도로는 태양광 패널까지 이야기 나온 상황인데요. 관련주들은 일단 오늘장 안에서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이해하고 트레이딩 가야 될까요? 우선 철강주들에 대한 장점이 있죠. 사실 관세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죠. 철강주 같은 경우는 관세 폭탄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관세를 잘못 맞으면 실적이 한 번에 대규모 흑자였다가 대규모 또 적자로 바뀔 정도로 관세에 대한 비중 굉장히 좀 높은데 이런 비중을 이런 이 호재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그쳐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철강주들 대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습니다. 가격적으로 부담도 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이 시장 투자자들도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좀 보수적인 투자자가 되죠. 그럼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 사기가 만만치 않은 시장인데 철강주들 같은 경우 좋은 뉴스도 있었는데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좀 싸다. 근데 실적은 사실 그렇게 굉장히 좋진 않습니다만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측면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담고 조금 긴 호흡으로 끌고 가시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철강주들 그리고 대체적으로 배당도 좋죠. 이런 부분들까지 바라봤을 때에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매력도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안에서 안정성 부분에 좀 초점 맞춘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원자재 이야기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플라스틱이나 선암 같은 종목들이 어제 좀 움직였습니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바라본다면 전선 쪽에게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대체제 시선으로 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도 될지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 구리가 이 금, 은 다음으로 많이 나오죠. 이 구리는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구리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경제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개발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결국은 이 자원도 한계가 있겠죠. 결과론적으로는 이 시기가 당장 언제가 될지, 금년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대체가 될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들, 당장 며칠 만에 대체가 될 가능성은 0이죠.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자원들도 많은데 실제로 사용이 될 때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체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좀 긴 호흡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 전략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 PBR 관련주들 해서 좀 질문 드려보면,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중견기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밸류업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데 거기서 앞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라는 언급이 좀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 PBR 관련주들 좀 힘을 내나 싶긴 한데 앞으로의 흐름을 좀 어떻게 판단하고 가지고 가야 될까요? 네, 이 저 PBR 관련된 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혜택이 나오기는 지금은 사실 만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혜택을 안 줄 수도 없죠. 혜택을 안 주게 되면 이 주주들에게 굉장히 큰 원성을 받게 되겠고, 이 기업들의 또 혜택을 또 너무 많이 주게 된다라면은 이 나머지 기업들 아니면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또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PBR주는 정부의 정책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은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 PBR주가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은행주들도 그렇고 올라갈 때는 저 PBR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조정을 한번 받았죠.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니면 현재의 정부가 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조정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간 이유로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에는 한계는 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저 PBR주 근데 장점이 또 있었죠. 저 PBR주가 대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다른 종목 섹터들에 비해서 그래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 PBR주 이 시장의 가격 대비해서 좀 부담이 좀 덜한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배당도 괜찮은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저 PBR주는 이제는 회사 본연의 가치, 정부의 정책에 기대기보다는 회사 본연의 실적과 배당, 그리고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실적이나 정책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종목에 좀 옥석 가리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전반적인 개장 상황부터 먼저 좀 체크하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600선 이탈했다가 오늘 장에서는 다시 한번
소폭이지만 올라와 있긴 합니다. 개장 상황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뭐 단기적으로 많이 내렸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기술적인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네, 연일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여전히 해결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어떠한 대내외 경제를 보면은 여전히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제 올해 연내 금리나 횟수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장에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뭐 과도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지만 다만 현재와 같은 이런 고금리 현상들이 생각보다 이제 길어지게 되면서 금리나 시기와 횟수가 좀 조절이 되거나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시장에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결국에 1분기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아무래도 밸류 부담이 높은 종목군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크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에 특히나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업종들 위주로 조금 선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어떤 1분기 실적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달러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에 이제 수출 주도형 기업을 좀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북미 쪽에서 수출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전력기기 그리고 변압기 쪽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도 여전히 수출이 이제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자동차 역시도 하이브리드 차량 중심으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에 있어서 좀 수익성 개선에 있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업종 역시도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북미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좀 수출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4가지 업종이 앞으로도 1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안에서도 기술적 반등 장 초반에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나 수출 좀 주도 쪽으로 종목들 좀 선정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장 분위기 함께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사마알미늄, 화승엔터프라이즈, 동국제강, KG스틸, TCC 스틸입니다. 아무래도 철강 관련주들 많이 나와 있네요.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은 좀 철강주들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업종을 불문하고 계속해서 좀 심화가 되고 있고요. 이게 뭐 철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 조선 그리고 반도체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이 이제 대선이 하반기죠. 그 전까지는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 이슈화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이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철강주의 매력을 보자면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밸류적인 부담이 타 업종에 비해서 좀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너무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철강주 같은 경우엔 경기 민감주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철강 수요는 여전히 좀 부진한 편이고요. 또 작년 4분기부터 원재료 가격이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이익폭이 좀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미중 갈등에 따른 이런 이제 수혜주로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밸류 부담이 적다라는 점에서 좀 단기 관점에서 한번 수급을 이용한 매매로 조금 적용을 하기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안에서는 미중 갈등 수혜주로서 철강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닥 함께 만나보시죠.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감성코퍼레이션, 엔젤로보틱스, 한글과 컴퓨터, SP소프트, 엔로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감성코퍼레이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종목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고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주가도 이제 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의료업종 같은 경우에 대부분 1분기에 이제 소비 침
침체가 좀 일어나게 되면서 실적이 대부분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성코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 업종 중에서도 굉장히 좀 독보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반기 실적도 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이런 FW 시즌 같은 경우에 마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상반기보다 훨씬 더 가파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ROE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ROE가 지금 한 35% 이상, 거의 한 40%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뭐 PBR은 현재 한 2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현저하게 지금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 실적뿐만이 아니고 올해 내내 하반기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재와 같은 실적을 계속해서 낸다면 ROE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성 코퍼레이션 꼽아주셨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잘 가는 기업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 관점 긍정적으로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급등주도 함께 확인해보고 오시죠. 오늘 이 시각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급등주 대부분은 계속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소식에 움직이는 철강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이스틸인데요. 현재 상한가 가까운 오름폭 키우고 있습니다. 3,77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 역시 철강주입니다. 신스틸인데요. 현재 19%, 20% 가까운 오름폭을 키우면서 3,78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역시 철강주인데요. 철강뿐 아니라 제건 및 자동차 부품주로도 함께 이름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25% 넘는 시세 분출하면서 현재 51,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도 만나볼까요? 네 번째 종목은 다산솔루에타입니다. 전자파 차단 및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전일 종속회사인 DNC의 지분을 주식을 한 44만 주가량 176억 원에 처분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2% 강세 흐름 보이면서 1,67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원전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 인프라가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전선 관련주의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 가까운 시세 분출하면서 5,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만나봤습니다. 네, 철강과 전선 관련주들 급등주에 이름 올린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T팜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ST팜이 이제 그 제약바이오 기업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도 고평가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신규 관점에서 좀 접근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ST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올라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호재도 계속해서 좀 생겨나고 있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이제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의약품을 제조할 때 이제 원료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RNA 치료제 중에 원료인 이 올리고를 이제 위탁 생산 개발하는 대표적인 이런 CDMO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RNA 치료제의 이용 범위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 렉비오라는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감소시켰다라는 이제 효능을 또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렉비오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동안 이 RNA의 기반이 이제 기술 기반이 대부분 이제 희귀 질환 쪽에 쏠려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뭐 고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런 이제 만성 질환 쪽으로 계속해서 기술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뭐 희귀 질환보다는 이제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기술 이전이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이제 수요도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 렉비오의 경우에는 동사에서 또 생산하고 있는 이 올리고를 주 원료로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RNA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술이 확장이 된다면은 동사의 원료 생산 확대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가 신약 개발 쪽이 조금 적자를 내면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장기 비전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런 수요 폭발 시기가 올해 하반기부터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부터 또 혈액암 쪽 해서 이렇게 FDA 승인까지 또 받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RNA 치료제는 뭐 이제 희귀질환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평소에 앓고 있는 뭐 만성 질환 그리고 이제 항암 쪽까지 좀 번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FDA 승인 받는 시기가 6월 이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는 4분기부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또 이제 다수 파이프라인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한 20개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개 중에서 또 추가적으로 FDA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좀 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그런 실적 성장을 좀 이룰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단기적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좀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가격대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우선 전고점 부근인 95,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ST팜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제약 바이오주를 찾고 계신다면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리아 FT입니다. 최근 이 종목 잘 가고 있는데 이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우선은 지금도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가격도 여전히 좀 싸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그런 자동차 부품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동사의 매출은 주로 이제 연료 탱크에서 발생하는 이 증발가스를 이제 포집하는 부품인 이 캐니스터에서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캐니스터를 현재 현대차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와 주가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자동차 쪽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결국에 이제 달러 강세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 자동차입니다. 결국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가게 되면은 그 밑에 부품주들도 따라가는 양상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랑 아울러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에서 최대 수혜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모터만으로 좀 구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증발가스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증발가스 포집에 대한 기술력이 계속해서 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서 그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대차 쪽에 독점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의 선호 시기가 계속해서 좀 길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부품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캐니스터 판매 단가도 이제 내연차와 비교했을 때 약 북미 중심으로 했을 때 한 1.5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마진율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차트를 좀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듯 보이지만은 우리가 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본다면은 아직도 싸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PBR이 한 1배 수준에 ROE도 한 16% 이상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PER도 현재 기대 실적 추정치로 보면은 한 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매출액도 평균 한 7천억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현재 한 2천억대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치적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주가보다는 이제 적정 주가가
지금보단 두세 배는 더 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주식이 뭐 가치로만 가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인 하락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에서 지금 가격대보다는 한 7,000원대 이하로 내려오시면 분할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표가는 우선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 한 8,5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코리아 FT 만나봤습니다. 요즘 전기차보다도 하이브리드 차 인기가 더 높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큰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 8,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은 LG U+ 준비했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한 YOY 대비해서 12%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성적이긴 한데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갤럭시 S24가 굉장히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휴대폰에 가입하는 가입자 수가 감소를 했기 때문이고요. 또 5G 가입자도 전월 대비해서는 좀 증가폭이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무형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유형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20MHz 추가 주파수 할당에 따라서 현재 관련 기지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이 있고요. 무형으로 봤을 때는 전사의 영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디지털화 전략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봤을 때 디지털화를 일단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잡았을 때 디지털화라고 리포트에 적혀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대리점을 줄이고요. 온라인 판매 비중을 높인다라는 거고요. 지금 온라인 비중이 한 6% 정도 되는데 27년 정도 됐을 때 25%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최대 100억 원 정도의 마케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가 제대로 전략만 먹히게 된다면 충분히 이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의견은 홀드고요. 목표가는 11,5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HL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1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 정도 늘어나겠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매출이 오른 이유를 살펴봤을 때는 인도나 중국 쪽에서 새 차를 살 때 들어가게 되는 부품들이 많이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환율에 있어서는 강달러가 있기 때문에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 정도로 기대치를 좀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주요 고객사의 전체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수가 감소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24년 정도는 회복하고 25년 정도에는 주가가 폭발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멕시코의 이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IDB라고 해서요.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인데 기술 구현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HL만도가 굉장히 잘하는 기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의 매출 비중이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작년 말에 수주했던 ADAS라고 해서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급 기술들을 의미를 합니다. 카메라나 레이더, 라이더 등을 이용해서 환경을 감지하고 운전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주도 같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니오나
휠이나 지리 등 이렇게 고객사들이 신규적으로 들어가는 새 차의 부품들에 대해서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인도 부분에 있어서도 로컬 OE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가는 4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자비스입니다.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은 아닌데요. 엑스레이와 요즘 들어서 AI 기술을 함께 합쳐서 잘 가고 있는 기업이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엑스레이입니다. 식품 쪽으로 시작을 해서 노하우를 많이 축적을 해왔고요. 이제는 반도체나 2차 전지까지 이 엑스레이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AI 기술을 좀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더 빠르게 그리고 화질은 더 좋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반도체랑 2차 전지까지 산업을 확대를 했고 더불어서 이제 나아갈 방향이 국방이나 의료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따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중에서 자비스 리포트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PL법, 제조물 책임법에 있어서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한다면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소비자가 만약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 제조했던 제조 기업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법을 의미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수혜를 같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산업 안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곳이 2023년에는 비중이 한 3.2억 달러 정도 됐는데 2031년이 됐을 때는 5.5억 달러로 약 2배 정도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이 엑스레이고요. 이 엑스레이를 활용하는 곳이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PCB까지 사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이나 원래 잘하고 있었던 식가공품, 그리고 제약까지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차 전지고요. 그리고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식품인데요.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색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회색 부분이 반도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엑스레이가 그럼 잘 사용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실 수 있겠지만 반도체 안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시장 비율이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특징은 AI 결합을 좀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동사의 검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요. 원래 검사 속도가 빠르면 저화질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AI 기술을 결합을 하게 되면서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꾸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딥러닝, 하이브리드 검사를 활용하게 되면서 정확도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엑스레이 검사 장비 분야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식품 쪽에서 잘하고 있었지만 산업을 확장하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까지 넘어가고 있고요. 특히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 내에 이물질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이걸 검사를 해야만 효율성이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 보면요.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용량 468 EV향 원통형 배터리에 있어서 불량을 좀 검사할 수 있는 엑스레이 기술을 개발해라라고 하면서 정부 정책을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27년 7월까지 연구 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해외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럽으로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 쪽은 2차 전지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PCB나 반도체 쪽은 지금 국내에서 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진율 개선도 기대되고 있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신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식품을 기반으로 반도체, 2차 전지까지 가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나 국방, 안전까지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엑스레이, 그리고 국방 안에서는 폭발물을 탐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엑스레이까지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잘하고 있던 엑스레이 비중, 거기다가 AI 기술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9거래일만 하저세 보이면서 장 초반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2분기 중국 사업부의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아모레퍼시픽과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 보이고 있는 필라홀딩스 만나봤고요. 따라거 마라에서는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되는 이 ST팜, 하이브리드 시대의 최대 수혜주인 코리아 FT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